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올해 그 뉴질랜드 팀은 10명이 같이 할 예정이고요. 10명이 같이 하는데 우리 남매 하나, 자매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쉽게 얼굴을 못 보게 되었지만 귀한 시간 되셔서 토요일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을 해주신 우리 여섯 친구들에게 정말 또 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최대한 경제적으로 또 재미있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타임째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모든 타임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료집을 보내드린 지가 꽤 됐죠. 근데 마치 어제 갓 택배를 뜯은 것처럼 다들 갖고 오셨더라고요. 한 분 딱 계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크리스가 생기고 이렇게 지저분한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나머지는 다 어저께 바로 받은 갓 잡은 생선처럼 활발한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갖고 오셨던데 여기도 그래 우리 수민이는 좀 그래도 적은 티가 나네. 그 영어 표현도 공부를 좀 했구나. 훌륭하다. 자, 우리 친구들 양심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저는 한 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뭐야 수민이밖에 없어? 누구야 저기 성원이랑 지현이랑 어떻게 된 거야? 시준이, 소율이, 너 근정이는 어떻게 된 거니? 한 번도 안 봤어?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2월에 가잖아요. 2월 1일 출발이야. 한참 멀었어요. 지금 미국 팀은 1월에 출발이라서 시간이 3주가밖에 안 남았지만 뉴질랜드는 2월까지 아직 시간이 많아요. 공부하는 바빠지 근정아. 그지? 아니면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걱정이 별로 안 돼. 걱정되는 거 있어? 없어? 근정이 걱정 하나도 안 돼? 엄마랑 아빠랑 한 달 동안 떨어져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 괜찮은 거. 시준이는 어때? 시준이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아버님 섭섭하시겠는데? 시준아, 너는 걱정되는 거 없어? 네. 없지. 지한이는? 지한이도 걱정되는 거 없어? 소율이는? 없어? 그럼 우리 왜 모인 거지? 괜찮아. 아주 훌륭하네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는 거 없는 거 아주 훌륭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말씀드려요. 맨날 지금 걱정해가지고 가기 싫고 어떻게 했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이런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걱정 없으면 좋지만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료집은 2월 1일 출발 때까지 꼭 한 번 부족해요. 5번 정도는 읽어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아니 혹시 우리 부모님들도 별로 여기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한 개도 안 됩니다. 다 그러신가요? 안 그러세요? 지금 너무 걱정된다. 잠이 안 온다. 2월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서 지금 없으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걱정이 없으셔야 안전하게 별탈 없이 잘 진행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홈스테이가 굶기면 어떡하나, 애들이 바깥에 여름이라는데 애들 덥게 하고 있고 그럼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계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히려 걱정이 없으신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앉아주시고요.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 얘기를 재밌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페이지 펴보세요 우리 친구들. 2페이지를 펴면 하얀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하얀 공간을 많이 봤는데 저희가 원래 바랬던 건 여기가 까맣게 채워져 있길 바랬던 건데 괜찮습니다. 2월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적을 적어오면 돼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등 떠밀어서 가고 있나요? 제가 매 타임마다 한 명씩 있었어요. 어떤 타임에는 손 들다가 엄마가 저지해서 그 자리에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질문했구나 생각했는데 여기는 지금 등 떠밀려고 하는 친구 없는 거죠? 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단순히 내가 그냥 가고 싶어요를 넘어서서 가서 뭘 좀 내가 배우고 얻고 돌아오고 싶은지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적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어 캠프니까 당연히 영어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영어 늘어서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영어를 늘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새로운 영어 표현 10가지를 배워서 오겠다. 라든지 뉴질랜드 친구들 요즘 다 인스타그램 하니까 내가 없더라도 인스타그램을 10개는 아이디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DM하고 물론 인스타 안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연락하고 보이스톡하고 그러면 그냥 내 개인 전용 그 화상영어 선생님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서현이라고 저희 거 2번 갔다 온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된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호스트랑 연락하고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지금 뭐 원어민보다 영어를 잘해요. 여러분들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를 알아보든지 또 가는 게 이제 문화 같은 걸 익혀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뉴질랜드 뭐 지금 뉴질랜드 다녀와 본 친구가 있나? 다 처음 가는 거죠? 뉴질랜드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나라예요. 그 오클랜드만 벗어나면 광활한 벌판이 쫙 펼쳐지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럼 식사하는 문화가 어떤지 우리나라는 뭐 밥 먹을 때 젓가락 쓰고 숟가락 쓰잖아요. 물론 거기도 숟가락 쓰고 젓가락 쓰긴 하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그쪽은 화장실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잠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겠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학교 수업 듣는 프로그램이야. 그 말인즉슨 아주 짧은 유학이라는 얘기예요. 유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 내 나이 또래 학년에는 뭘 배우는지를 보고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막 성적 내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고 막 시험을 막 머리 싸매고 하고 그러지 않은데요. 그냥 가서 내 또래 친구들이 뭐 배우는지를 보고 오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목적을 딱 적어서 2월 1일에 공항에서 만나서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아리따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한 달 동안 지내실 정희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인사해 아빠들까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리여리하지만 아주 강하시고 저희 프로그램 나가서 같이 경험 많은 선생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이시하고 의사에서 같이 잘 지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거기다 적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부탁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모님의 목적 적는 난도 있긴 한데 부모님이 여기다 꼭 목적을 적으시지는 않으셔도 되시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2월 1일까지 꼭 시간을 내셔서 땡땡아 엄마 아빠는 너가 이번 2월에 뉴질랜드에 가서 이런 거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 너를 저 멀리까지 보내놓고 우리가 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휴가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거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잘 듣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다 뉴질랜드 가서 하고 올 수 있게끔 하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발과 도착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직 2월, 진짜 26년 2월은 꽤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요. 출발은 2월 1일, 원래 2월 2일이었는데 저희가 좀 당겼죠. 2월 1일 날 출발할 거고 도착은 2월 27일이세요. 그래서 2월 1일은 일요일이고요. 출발 6시 25분 비행기를 탈 예정이기 때문에 미팅은 3시 30분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4번 게이트 안에서 할 겁니다. 이 게이트 번호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그게 도로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번호세요. 그래서 그 4번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랑 우리 희수 선생님이 대기를 하고 있을 거라서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수속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오시는 거 보니까 늦으실 분은 따로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날은 가급적이면 늦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은 2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저녁에 7시 40분 정도 도착 예정이세요. 근데
이 도착 시간을 매번 바뀌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전체 공지를 문자로 드릴 거예요. 언제 출발한다, 뭐 여기로 오셔라, 지금 잘 가고 있다, 뭐 현재 도착했다, 호스트 만났다, 이런 걸 때마다 시마다 계속 안내를 드릴 건데 출발을 현지에서 출발한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몇 시 도착 예정인지 어디 게이트로 나온 건지가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문자로 제가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이 카운터나 도착 게이트는 수시로 좀 변경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변경이 되면 바로 확인되는 대로 또 안내를 드릴 거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공지 문자 잘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7시 40분에 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지연 도착할 수도 있으세요. 근데 짐 찾고 나오는 데까지 여유 있게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한 8시 반 정도까지만 오시면 우리 친구들 무리 없이 만나실 건데 혹시 늦으신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데리고 있다가 인계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석 같은 건 저희가 배정을 다 하고 있고 해놓은 상태지만 뭐 아시아나에서 갑자기 또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에서 갑자기 우리 바꿔버리고 그 임의로 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 친구들끼리 붙여놓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출발 도착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뭐 그림 그려져 있고요. 요거는 그냥 마트바 역할을 다 잘하면 된다. 이걸 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5페이지 한번 보고 우리 친구들 몇 명 없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준이가 제일 위에 두꺼운 글씨로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스로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근정이 갖고 밑에 밑줄 친 부분.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인도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명심해 주세요. 우리 희수 선생님한테 숨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뉴질랜드를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고뇌와 번뇌와 아픔과 마음 아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뭐든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매일 학교에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어땠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할래 해서 얘기를 안 해버리면 마음을 읽지 못해요. 독심술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현지에서 해결이 가능하세요. 저희가 99%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1% 얘기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데려갔던 준호라고 좀 등치가 있던 친구였는데 농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인대가 좀 늘어났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몰랐죠.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희가 잘 갔다 오면 우리 부모님도 연락드려서 여쭙고 하는데 그때 대뜸 그러신 거예요. 준호가 사실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서 지금 기부스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저도 마음 아프고 지도 힘들고 부모님도 마음 아프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현지에 있는 동안 어떤 것 아주 조그만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알아? 한국에서 화장실 잘 가다가 갑자기 뉴질랜드 가면 잘 가던 화장실이 안 가질 수가 있어. 아무리 먹어도 똥화가 안 나올 수가 있어. 일주일째 못 갈 수도 있어. 배가 막 불러오는데 벨트가 안 잠기는데 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그렇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아니 호스트한테 얘기해도 돼요. 근데 호스트한테 얘기하려면 마이스터 이렇게 되잖아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 선생님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수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주면 되고요. 자 뒤에 소율이가 한번 그 밑에 밑줄 친 두꺼운 글자만 한번 읽어봐줄까? 항상 예의 바르고 문화인답게 행동합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지금 아마 부모님들 제일 걱정은 홈스테이이실 거예요. 과연 어떤 집에 가게 될 것인가. 홈스테이가 과연 우리 애들을 굶기지는 않을까. 정말 쾌거지하고 그런 거 아닌가. 안 좋은 뉴스도 많던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걱정은 일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럼 호스트 부모님은 어떤 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어떤 학생이 올까? 막
인스타에 팔로우 막 4만 명에 막 파란 배지 붙어 있고 막 이 핵인싸에 막 엄청 핸섬하고 막 돈 많고 만수를 잘 이렇게 왔으면 좋을까? 막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분들은 딱 하나 예의 바른 학생이 오기만을 바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죠. 영어로 어떻게 해야 예의 바른 거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영어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있나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친구 있나요? 수민이 어때? 어떻게 하면 영어로 예의 바른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되는 게 있어? 없어? 그래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음식 차려주시잖아요. 그럼 밥 먹기 전에 뭐라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하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밥 먹고 나면 이제 잘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자 6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6페이지를 펴보면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How's your day? 하고 물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요것도 아마 깨끗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2월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오글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Good morning 하고 학교 가기 전에 Have a nice day 하고 갔다 오면 Hi, I'm back 하고 잠자기 전에 Good night 이런 거 하는 거 쉽지 않죠. 생각만 해도 오글거립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 내용을 얘기를 하면 연습이 되면 호스트 생활할 때 정말 편해지고 호스트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식사 후에 잘 먹었습니다. 땡큐. 끝입니다. 잘 먹었습니다도 땡큐. 잘 먹겠습니다도 땡큐. 잘 먹겠습니다는 땡큐 for the meal 뭐 할 수도 있고 땡큐 for cooking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가리키고 땡큐 하고 잘 먹고 나가 땡큐 이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영어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그리고 영어는 기본값이 예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존댓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이 영어는 뭐 이렇게 막 개념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제가 우리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수민아 방에 좀 들어가 볼게 하면 문이 열리나요? 자신 있게 저를 인도할 수 있나요? 안으로 초대할 수 있나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 부모님 지저분해? 다 그래요.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정글이에요. 웰컴 투 더 정글이에요. 넘어다녀야 돼요.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호스트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호스트 집에 배정이 되면 캐리어를 들고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캐리어를 가지고 가면 호스트 부모님이 이렇게 장롱이나 서랍장을 지정을 해주시면서 땡땡아 여기다가 짐 풀고 쓰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남의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짐을 풀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짐을 캐리어를 열었다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열어놓고 펼쳐놓고서 있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는 저희가 2명씩 들어가잖아요. 같은 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캐리어 2개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겨요? 호스트 동생들이 있는 집이 만약에 있다 치면 호스트 동생들이 왔다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열려 있으면 탐험을 시작해 막 뒤지다가 마이쮸가 있네. 그래서 마이쮸를 내를 먹고 그러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호스트 동생이 제 마이쮸 먹었어요. 그 선물을 주려고 갖고 온 건데 이런 일이 생겨요. 와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습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고 싶으면 잠궈서 그냥 이렇게 자꾸로 잠궈서 세워놓으면 걔네들이 열어서까지 뒤지지는 않아요. 들어오세요 하고 열려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 닫아놓은 걸 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그러지는 장난꾸러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렇게.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거의 다 침대 생활하죠. 침대 생활하면 자고 일어나면 몸만 쑥 나와서 학교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고 일어난 이불을 좀 펴서 이렇게 가지런히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옆에 각 잡고 이렇게 쫙 펴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신발을 신고 집에서 돌아다닙니다. 물론 아닌 집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신발을 신고 방까지 돌아와서 막 이쪽에서 하나 벗어놓고 저쪽에서 하나 벗어놓고 하고 힘들어서 하고 묻지 말고 잘 벗어서 한쪽에다 놓고 뭐 실내화를 신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 그죠?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주면 돼요. 화장실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그 외국의 화장실들은 건식이에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물 빠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럼 샤워를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 막 카페트 집도 있었는데 화장실에 카페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젖고 상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그냥 장판이나 타일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럼에도 물 빠지는 데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욕조가 있고 샤워 커튼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샤워 부스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샤워 커튼을 쳐봤어야지. 그냥 막킹 하고 이렇게 탁 쳤더니 이쪽은 닫혔는데 여기가 열려 있는 거야. 그러면 힘차게 샤워를 하고 오늘도 영어를 한다 힘들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뒤로 물이 다 샌 거죠. 그럼 막 여기 다 젖고 바닥도 다 젖었어요. 취조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닦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지 마. 닦으면 돼. 근데 닦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이 벌어지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시간이 너무 길잖아. 일단 그 당일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화장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머리 쥐어뜯으면서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데 막 바깥에서 아유 오케이인데 막 이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가볍게 바깥으로 나와서 호스트 부모님을 익스큐즈미 하고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저줌을 보여드리고 I'm sorry 그러면 호스트가 it's okay 그럴 거예요. 화장실 마찬가지야.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지만 갑자기 그렇게 화장실을 안 가시다가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 얘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러면 막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한테 막 얘기하기 불편하잖아. 호스트한테 너무 민망한데 그래도 가서 얘기해. 데리고 와서 I'm sorry 그러면은 it's okay 그렇게 괜찮아 하고 다 뚫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면 우리 여학생들이 있지만 머리 빠져서 수채구멍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모여있으면 그거 버리면 되지. 휴지로 이렇게 하고 쫙 집어서 싹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학교 2학년 2명 여학생인데 호스트 부모님들이 갓 이사간 집이에요. 1년 된 아주 신축. 거기에 얘네들만을 위해서 독채 같은 파트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실내 계단을 이렇게 해서 독채를 내주신 거예요. 화장실이 거의 호텔급이었어요. 그래서 니네 써 하고 딱 해주셨는데 얘네가 거기서 막 하다가 수채구멍이 막혀가고 있던 거를 몰랐던 거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걸 넘어서는 시점이 왔어요. 이게 보통 샤워실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첨벙첨벙이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이 얘기를 안 하고 인솔 선생님이나 호스트한테 얘기를 못한다. 왜? 혼날까? 그러다가 이제 발목이 잠기는 순간이 됐는 데까지도 얘기를 안 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바깥으로 올라가지고 밑으로 흘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장판이 젖고 근데 목재 집들이 많거든요. 젖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부모님은 또 우리 애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 호스트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있으면 가서 화장실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문화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한테 그 할당을 줘버리면 거기는 걔네들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는 얘네 영역이 됐으니까 잠깐일지라도 우리 집인데도 이렇게 맡긴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샤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자주 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샤워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문화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제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비우던가. 근데 요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수채구멍 위에 커버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살짝 들면은 치울 수 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인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다 해결돼요. 꼭 그걸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만 생활을 잘 해주면 우리 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친구들을 아마 이렇게 원리 오랫동안 어디 보내시는 게 처음이실 거예요, 거의.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진짜 지금은 또 저희가 이번에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모아서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중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수 있지만 막상 또 나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의젓하고 굉장히 씩씩하게 잘하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을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가시는 인도 선생님을 좀 믿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믿어주시면 아마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거운 체험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7페이지에 보시면 준비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저희가 대한항공을 이용 예정이기 때문에 23kg 가방 한 개까지만 가능하시고요. 어차피 날씨가 계절이 여름이어서 짐을 막 엄청 많이 준비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되시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라 저희가 2월에 올 때는 패딩을 입고 와야 되지만 그 인천공항 자체는 그렇게 춥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패딩을 두고 가시면 돼요.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그 좀 반팔 정도 입고 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타도 추워도 담요 덮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굳이 반팔보다는 얇은 긴팔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타서 가면 되니까. 그러나 가방은 한 개라는 거. 그리고 사이즈는 뭐 28인치도 있고 24인치도 있고 20인치 이하가 되면 이제 기내를 들고 타는 가방이라 너무 작아서 28이나 24, 30인치도 괜찮은데 우리 친구들이 본인 집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 많은 거를 보내시면 좀 어려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가방을 골라주시고 학교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가방 준비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 가서 막 선물을 많이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짐이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23kg가 이상이 되면 안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짐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닐로 된 자크 달린 그런 여분의 가방을 하나 보내주시면 거기 담아가지고 자크 딱 달아서 들고 타면 돼요. 들고 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팀은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게 노트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꼭 하나를 장만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노트북을 보내주시면 노트북은 현지에 이제 학교에다 두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거고 그 집에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만 쓰고요. 수업할 때뭐 100%다 노트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책을 가지고 하는 수업도 있긴 하세요. 근데 기본이 노트북이라서 노트북은 너무 고사양이 아니더라도 좀 저렴한 걸로 이렇게 하는 준비를 좀 없으시다면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넘어가서 필기도구 연필이랑 볼펜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칼 가위는 가지고 가셔도 되시는데 자꾸 검색해서 걸려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그냥 안 보내주시면 됩니다. 칼 가위는 거기 현지에 있는 거 쓰면 되고요. 공책 2권 정도 준비해 주시면 영어 일기도 쓰고 뭐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이럴 수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있고 자료집 같이 보내주시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사진을 매번 찍어야 됩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디카를 보내주시기를 강력하게 보내드립니다. 대신 와이파이 기능이 없어야 되고요. 디카 보내주시면 되시고 옷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 날씨라서 반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학교가 교복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복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교복은 저희가 상의 한 벌은 제공을 드릴 건데 하의는 그 곤색이나 검은색 바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치마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우리 보통 입고 다니는 트레이닝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똥싼 바지라고 하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거 입고 학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이나 공색의 바지나 치마여야 되고요. 상의는 녹색 계열이세요. 녹색 계열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상의는 한 벌을 드릴 거라서 그걸 입고 안에다가 그냥 반팔을 하나를 입으시고 그걸 위에다 입어서 걔는 그냥 계속 입고 안에 거를 갈아입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매일 뭐 그걸 빨아서 입고 그럴 필요는 없어서 주에 한 번 빨아도 되게끔 저희가 제공드리는 상의 한 벌을 위에 입고 안에다가 흰색 반팔티나 이런 걸 받쳐입을 수 있는 형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교복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신발도 학교 다닐 때는 색깔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서 검정색이나 본색 계열은 가능한데 이렇게 왜 나이키 있고 아디다스 있고 이게 눈에 띄게 너무 돋보이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규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좀 어두운 색깔의 신발은 꼭 하나를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렇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뉴질랜드는 그때 날씨가 막 너무 이렇게 덥지 않으세요? 되게 온화하고 한 24, 5도? 그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서 그래서 엄청 덥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딱 되게 쾌적하다. 근데 어떤 게 있냐? 자외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덕지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른 인종이 더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부모님 만나면 누구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엄마가 저기 지나가고 못 알아보고 그럴 수 있어요. 선크림 정말 강력한 걸로 보내주셔야 되고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발라야 돼요. 그리고 모자 챙겨가세요. 모자. 팔토시도 괜찮습니다. 야외 이제 뭐 주말 같은데 우리 액티비티 할 때 다니고 할 때 팔토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때는 긴팔 입어도 돼요. 지난번에 여름에 갔을 때는 이렇게 햇빛 알러지가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했었는데 정말 강해요. 이게 오히려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선크림이랑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텀블러를 이렇게 학교에서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텀블러를 하나 꼭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텀블러는 하나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나머지 옷은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빨래를 안 하고 입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속옷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입을 수 있게 양말이나 이런 것들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 뭐 수면 양말이라든지 수면 잠옷이라든지 이렇게 입는 게 있다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신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학교에 가서 신는 거 검정색 어두운 계열로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조리 이렇게 발가락 끼는 건 좀 지양을 해주시고 크록스 이런 건 괜찮습니다. 다만 크록스는 학교에 갈 때 신을 수는 없다는 거. 선크림 아까 말씀드리고 챕스틱도 혹시 건조하거나 친구는 보내주시고 아토피나 뭐 이런 로션 특별한 거 바르셔야 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챙겨서 보내주시고 샴푸도 혹시 내가 쓰는 게 특별한 게 있다면 보내주시되 잘 잠궈서 비닐팩에 담아서 여러 번 감싸신 다음에 들고 탄 가방 말고 수화물에다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액체는 수화물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안경 쓰는 지금 수민이 말고는 없네요. 소율이도 있고 안경은 꼭 여벌 한 번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안경은 거기 이제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뭐 공을 맞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벌을 꼭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드림 렌즈 끼는 친구 있나요? 본인이 넣다 뺐다 다 할 수 있죠? 네. 그 용액 같은 거는 수화물로 다 보내주셔야 되시고 드림 렌즈는 거기서 보관할 때 잘 보관해야 되고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있다 그러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는 줄 알고 막 물어뜯고 그랬던 적도 있고 세면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저 멀리 강으로 떠나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게 좀 세면대 말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영복은 기본적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수영 안 하더라도 가서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영복 래시가드도 좋고요, 뭐 사각도 좋고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챙겨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수영모랑 물안경은 사실상 필요는 없으신데 있으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슬리퍼 요즘은 뉴질랜드도 댁에서 슬리퍼를 신는 집들이 있어서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뭐 없으면 거기 가서 불편하면 하나 사도 되고
그리고 세면도구는 칫솔만 보내주시면 돼요. 치약 다 있고요. 샴푸, 비누, 뭐 린스, 바디 샤워 거기 있는 거 다 쓰면 되는데 치약, 칫솔만 보내주시면 되고 수건을 비상용으로 2장 정도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거기서 이제 수건을 다 주실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호스텔이었는데 우리 친구한테 그 수건을 비치타올을 하나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쓰고 다 쓰면 새 거 달라고 해라고 영어로 하셨는데 우리 친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는 이 타올을 내가 한 달 내내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만큼 닦고 말리고 요만큼 닦고 말리고 또 이쪽으로 닦고 말리고 했는데 그게 되나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 젖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울면서 엄마 수건이 다 젖어가라고 이러니까 어머니 또 이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노발대발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사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시는 아니 애가 수건이 잘 젖고 있나 쓰고 있나 그거 확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씻고 있는지 안 씻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호스트 부모님은 또 조심스러워서 그걸 또 물어보진 않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 내 수건이 젖어가는데 새 수건이 어딘지 모르겠다. 주시진 않는다.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새 수건을 받아서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달 내내 수건 한 장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되라는 내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온다? 인서 선생님하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모두 깨끗하게 클리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은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안경 말씀드렸고 비행기에서 쓸 책이나 게임기는 보내셔도 되시는데 도착해서 바로 걷었다가 돌아갈 때 다시 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 챙겨주셔도 되시고요. 요즘 비행기에서 저 영화나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그리고 저 스마트워치도 보내주지 마세요.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스마트워치 와이파이만 연결되는 거 이런 것은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냥 보내주시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손목시계를 꼭 보내셔야 되면 다이소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수능시계 5,000원짜리 이걸 하나 보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0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약을 다 가져가시긴 할 건데 두통약이랑 감기약이랑 멀미약이랑 알러지약이랑 푸시딘이랑 밴드 이 정도는 챙겨주세요. 챙겨서 보내주시고 혹시 우리 친구 혹시 차를 많이 타면 멀미를 하거나 그런 친구 있나요? 그래? 지연이 많이 멀미? 멀미약을 그런 거 항시 먹나요? 차 타기 전에? 그렇진 않고 오케이. 그러면 멀미약은 꼭 좀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선생님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약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 혹시 알약을 못 먹는 친구가 있나요? 소율이 아직 알약 못 먹어요. 가루를 먹어야 돼. 그럼 가루약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나머지 경우에는 그 가루약은 오히려 그렇게 봉지 나오니까 괜찮은데 알약 같은 경우에는 박스는 버리시고 칸을 보내시는데 몇 개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꼭 기록을 해주세요. 거기 이제 용법이 나와 있는 거를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한테 요때는 요거를 몇 번 먹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우리 부모님 열심히 싸가지고 약세 바리바리 챙겨서 보냈는데 애들이 어디서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친구는 아침에 잘 일어나나요? 그래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알람 시계 챙겨주시면 되고요. 배터리 빼고 캐리어에 넣어주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못 일어날 것 같으면 호스트 부모님한테 아침에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Please could you wake me up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산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산은 비온다고 쓰지는 않는데 접이식 우산 하나 보내주시면 좋고요. 자, 선물은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정해드릴게요. 자, 선물은 홈스테이 부모님 대표로 드릴 거 하나, 반의 선생님, 담임 선생님 거 드릴 거 하나, 그리고 친구들 거 줄 거 10개에서 15개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근데 호스트 부모님 선물과 선생님 선물은 같은 걸 사시면 됩니다.
고민이 반으로 줄죠. 자, 그럼 뭐를 사느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캐대언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거 웬만하면 다 보내시면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1세대 캠프 갔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보냈던 게 하회탈 세트예요. 네, 어떤 집에 가면 한 벽면에 다 하회탈이에요. 또 한 벽면에 합죽사, 부채가 쫙 아니 어디 여기 그 놋그릇, 뭐 숟가락 뭐 이런 거 많았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 이제 좀 유행을 했던 것들이 누비 컵받침, 뭐 필통 아니면 한복 모양 비누 뭐 이런 것들이 유명을 했던 적도 있었고 믹스 커피가 아주 유명한 미국 쪽 얘기인데 믹스 커피가 굉장히 유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프렌치 카페, 프랑스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걸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들이 막 100개들이를 보내시고요. 말하는 게 근데 다 가루라서 세관에서 자꾸 걸려요. 통과는 되는데 검색해서 자꾸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아예 그 월요일 날 이제 그 출근하고 나면 오늘 진행되고 녹화한 거 링크도 보내드려서 복습할 수도 있게 해드리고 사이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랑 아무 상관없는데 국가유산진흥원이라는 K-헤리티지 스토어라는 데가 있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뭐 많습니다. 뭐 전통탈, 민화 단려, 뭐 문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한 3만 원대 정도 되는 걸로 코스트 가족 거를 대표로 고르신 다음에 똑같은 거를 선생님 드리면 되세요. 그 두 분들이 만나가지고 너도 그거 받았니 나도 이거 받았는데 한국은 이거밖에 없나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민이 반으로 줄고요. 우리 친구들 선물은 4에서 6학년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색깔 많이 나오는 볼펜 있잖아요. 그런 거 환장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키링, 책갈피 아니면 마이쮸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게 그런 것들 가볍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반에 15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한 거는 10개예요. 5명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반에 최대 3명까지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친구가 3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개를 갖고 있는 거죠. 30개를 15명이서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받는 셈이 되니까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선물이 모자라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선물은 포스트 선물은 도착하는 날 드리면 되고요. 선생님 거는 친구들 거는 돌아오기 전에 드리면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선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예쁜 전통무늬가 있는 뭐 한복 모양이든 뭐 이런 카드 하나 작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안에다가 Thank you for having my son 또는 doctor from Use mother or father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더 좋아하세요. 장문에 요즘 GPT가 발달돼서 GPT를 위해서 화려하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거로 치진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한국 전통놀이 뭐 윷놀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시면 돼요. 포스트 가족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호스트는 공기놀이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막 던지고 뒤로 가고 다이사이고 그러는데 옛날 얘기였어요. 왜냐면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공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기가 또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예요. 또 공기를 선물로 가져가도 돼요. 요즘 오징어 게임 에디션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윷놀이나 공기를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재밌게 놀면 됩니다. 자, 준비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험을 들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아픈 거 참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병원 다 갈 거고 유지를 그리고 심지어 병원비가 공짜입니다. 그건 국가 정책이 그렇습니다. 대신에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가가지고 넘어져갖고 여기가 금이 가가지고 그랬는데 뭐 거기서 치료 다 받고 한국 와서도 치료 받고 보험 처리 다 되고 그래서 이게 보험이 현지에서 다친 거 한국 돌아와서 치료 받는 것까지 커버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게 일도 없다라는 거 꼭 참지 말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학교 수업하니까 체육 시간에 뒤로 걷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막 머리를 찧었어요. 근데 외국의 학교들은 체육 하는 데가 우리나라처럼 막 흙바닥이 아니고 탄성이 있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 양호 선생님 다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친구가 공교롭게 캠프 오기 전에 친구가 뇌진탕을 겪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얘도 괜히 불안한 거예요. 플라시 물가처럼.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CT 찍고 다 했는데 보험 처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물론 보험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아픈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걱정 마시는 말씀드리는 거고 스마트폰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제 도착하면 걷었다가 돌아갈 때 죽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핸드폰이 없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수근이 괜찮아? 괜찮아? 뭐 있어요. 예전에 제가 데려갔던 윤지라고도 선생님 핸드폰 없으면 죽어요라고 했는데 아주 멀쩡히 잘 살았어요. 지금 대학생 됐어요. 변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것보다 현지 또 와이파이가 다 되기 때문에 심지어 뉴질랜드는 시차도 얼마 안 나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거랑 1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인터넷이 우리나라만큼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친구가 늦잠을 자서 아침을 못 먹은 거예요. 엄마한테 아침에 엄마 나 아침을 못 먹었어. 점점하고 보냈는데 늦잠 잤거든. 이 안 간 거예요.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그럼 이제 앞에 부분만 받으면 우리 부모님은 집도 안 주는 집에다 우리 아이를 보내놨어 이러면서 또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왔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와이파이 다시 연결해서 띵 오면은 아유 괜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도 있어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은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호스트 댁으로 직접 해주시면 되세요. 시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직접 해주시면 돼요. 그거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용돈은 주당 100불 정도 해서 400불 정도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액티비티 갔을 때나 어디 박물관 갔을 때는 기념품 사고 쇼핑 가고 이때 사는 게 전부세요. 너무 좀 사고 싶은구나. 심지어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서 용돈 많이 받아가지고 안 쓰고 한국 돌아와서 환전하는 친구들 봤어요. 제가 데려갔던 친구였는데 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저희가 과소비는 지양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엄청난 돈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만수르처럼 막 뿌리고 다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돈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권수는 저희가 가급적 10달러로 말씀드리는데 그 해당 가신 은행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100불이든 50불이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걸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정확한 금액을 봉투 안에다가 넣으셔서 이름과 함께 적어주신 뒤에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주시면 돼요. 캐리어에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신 다음에 공항에서 걷지 않을 겁니다. 현지 도착해서 첫 등교한 날 걷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첫 등교 때 갖다가 드리면 되고 저희가 액티비티가 주말마다 있을 건데 그 주말 전에 일괄적으로 돈을 분출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쓰고 남는 돈과 영수증은 본인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남는 돈까지 다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 되고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 주말에 근데 호스트 집에 있는데 어디 쇼핑을 갔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호스트랑 얘기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지급하고 저희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고 부모님 혹시 전체적으로 돈을 썼는데 모자라서 좀 더 달라고 한다. 그럼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지에서 저희가 공금으로 지급을 하고 부모님들께 하나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전화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정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각 어떤 집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안내를 드릴 거예요. 뉴질랜드는 참고로 2인 1가정이 이렇게 배정이 되시고 그 가정에 다른 국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저희가 가는 학교가
국제 학생들을 받는 학교여서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중국이라든지 다른 학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 학생은 저희 학생들만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될 거고, 뭐 연락처를 안내를 드리면 한국 시간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시에서 4시 사이가 거기 6시에서 8시 사이세요. 그때 맞춰서 전화를 주시면 되시고, 가급적이 아니고 사실상 8시 이후에는 전화를 자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는 다 자고 일찍 자고 그래서 그쪽 프라이버시 있고 그래서 8시 전후로 해주시고, 오히려 첫날이 전화 통화가 제일 안 되세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첫날은 전화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한번 해봐 주시고, 전화는 기본적으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 그럼 조금 뒤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현재 확인을 해서 그 다음날 현지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통화하시기 편한 시간을 약속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해주시면 전화가 큰 문제 없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그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우리 그 호스트들을 주로 하시던 분이 하시다 보니까 카톡을 깔아주시고 막 연락을 먼저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저보다 먼저 도착한 걸 아셨던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그걸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걸 마치 기본값처럼 계속 전화하게 해주세요, 전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도착하고 다음 날이었는데 미국 얘기예요. 미국의 어떤 친구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아니, 우리 주연이가 지금 괴한한테 잡혀서 막 죽인다고 그러고 있대. 어떡하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그때가 퇴근하고 이후였으니까 새벽 정도 되는 시간인데 무슨 말씀이시냐? 그런데 주연이 목소리가 맞나요? 막 울면서 얘기하고 제가 그 괴한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돈 안 버리면 죽이겠다고 그랬다고. 근데 어머니 그 얘기를 어떻게 다 알아들으신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한국말로 하던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순수 스팸 전화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 친구가 나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꼭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는 뒷자리 네 자리가 같으면 거기 저장된 번호를 뜨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이름으로 뜨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딸 목소리로 들리더래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근데 괴한이 캘리포니아 괴한이 한국말 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이거 스팸입니다 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먼저 하는 건 안 되고, 전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어머니들한테 연락 드리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친구들이 왜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통화하고 싶다고 그러던가요? 라고 여쭤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확인해 주실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모님들 우리 땡땡이가 전화 받고 싶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라고 안내를 드리면 왜 무슨 일 있나요? 걱정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유를 좀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용돈 떨어졌거나 뭐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는데,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화는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뉴질랜드 분들이라고 막 영어 해야 되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헬로우 하면 하이 하면서 하이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바꿔주는 경우도 있으세요. 왜냐면 전화 올 건 아니까. 근데 하이하고 누구즈 맘 또는 데드 프롬 코리아 정도 하시면 하고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반갑습니다 막 올라가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여러분께 맡겨드리고 그 정도만 하셔도 통화는 아무 문제 없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상의 목적으로 이번 한 달 뉴질랜드 가는 거 혼자 딱 연락 안 오고 지내봐 라고 생각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전화 안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전화를 안 할 거라는 거를 사전에 공유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 엄마가 전화를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슬퍼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전기가 뉴질랜드 이렇게 각이 있는 짝대기예요. 230V인데 사실 충전하고 이런 게 없어서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뭐 굳이 보내셔야 되면 여행용 멀티 아답터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내주시면 요즘 다이소에 가면 5,000원 하거든요.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도 사실 보내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충전하거나 그래야 될 일이 없어서. 근데 보조 배터리 보내시게 되면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봉투에 넣으시거나 전원 테이프를 붙여서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뭐 용돈, 스마트폰, 전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답변 드릴게요.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16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를 펴면 또 하얀 공간이 있습니다. 순수에게 하얀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피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토핑은 치즈 토핑이에요. 페퍼로니입니다.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호스트한테 딱 보여주시면 아, 너 피자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네,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를 메뉴판을 생각하고 여기 꼭 적어오세요 그런데 대부분 안 적어와요. 혹은 적어왔는데 어떤 친구가 귀국하는 저를 만나더니 아니 자기소개서 써봤는데 안 주시던데요. 그래? 보여드려서 아니요. 그러면 안 보여주는데 무슨 수로 그걸 해주십니까? 독심술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을 하는 게 하나 보여드리는 게 하나. 우리가 왜 이런 거 자꾸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면 호스트 처음 만나면 첫날이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하이 뭐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낯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그거 딱 꺼내놓고 보여드리면서 제 이름은 뭐고요? 저는 몇 학년에 어떤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아빠는 뭐, 엄마는 뭐 하고 제 동생은 좀 재주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쫙 다 적어서 보여드리면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거 하시는구나. 이런 거 하시면 거기서 또 얘기가 파생되고 아 너 그때 이거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꼭 작성을 좀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부모님들 편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홈스테이 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홈스테이 18페이지부터 나오고 뉴질랜드 홈스테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명씩 들어가는데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계세요.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라서 근데 다 뉴질랜드 시민이긴 하세요. 근데 이제 홍콩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인도 분도 계실 수 있으시고 뉴질랜드 원주민도 계실 수 있으시고 다양한 인종들이 좀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 하나같이 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불편한 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생명부지에다 한 번도 안 봤는데 얘네들 저 믿고 보내셨지? 어떡하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다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면 다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어떤 팀의 친구가 물어봤는데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탁 면접 보면 돼. 마트 가고 싶다고. Can I go to 마트? 이렇게. 아니면 Can I go 쇼핑?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타임 저희 스케줄 뭘 오케이 바로 가자 이게 아닐 수 있죠. 이번 주말에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일정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놀이공원 뉴질랜드 놀이공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놀이공원이 뭐 문을 닫아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안 데려가 주시나요? 막 발가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잘 얘기하고. 그래서 홈스테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의 바르게 잘하고 열린 마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홈스테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왜를 지우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뭐가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왜 이게 이렇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없애면 돼요. 다 잘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4성급 호텔에 룸 서비스를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것과 내가 챙겨야 될 것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면 홈스테이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지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홈스테이는 복불복이라는 말이에요. 복불복 아닙니다. 그거는 관리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거고
성인 어학연수는 복불복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성인 어학연수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냥 하숙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저희가 하는 캠프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 올 수 있고요. 아침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리얼, 빵 이런 거 먹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아침 다 차려주시죠. 뉴질랜드는 본인이 알아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뉴질랜드 가면은 팬트리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집이 어떤 방 하나를 음식으로 가득 채워놓거나 아니면 찬장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막 시리얼, 빵, 잼 종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간식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 집 도착하면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help yourself 그러실 거예요. 알아서 꺼내 먹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알아서 꺼내 먹지 못합니다. 그냥 남의 집 냉장고를 제가 어떻게 열어놔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철판을 딱 깔고 딱 열고 맛있는 게 있어 보이니 can I? 물어보면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댁에서 이제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뭐 햄 같은 걸 잔뜩 해놓으셨는데 그걸 이렇게 먹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먹은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걱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어보고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점심은 도시락 싸주세요. 도시락 싸주시는데 보통은 샌드위치가 일반적인데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점심을 샌드위치로 싸가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점심 샌드위치 뭐 싸줄까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일반적인 게 잼 샌드위치입니다. 딸기잼하고 피넛버터. 그걸 아마 싸주셔서 가져갔으면 학교 끝나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Did you like your sandwich? 물어볼 거예요. 못 듣고 혹은 지나가면서 들어서 대답을 못한다. 일주일 내내 딸기잼 샌드위치가 나옵니다. 좋아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입에 안 맞는 거는 말씀을 드리면 돼요. I'm sorry, it's not my favorit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좋아하는 거 it's not to my tast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면 다른 거 먹어봐. 근데 이제 샌드위치, 잼 샌드위치 말고 뭐가 있지? 없어요 사실. 햄 들어가는 게 다예요. 햄 아니면 야채인데 또 야채는 또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친구가. 그럼 실제로 그냥 햄 들어간 샌드위치 못 맛을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잼 샌드위치가 날 수도 있는데 치즈만 좀 조심하면 돼요. 치즈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고약할 수 있어서 치즈 좀 조심하고 아침에 시리얼을 웬만한 거 다 한 번씩 꺼내서 먹어보세요. 근데 아침에 시리얼 못 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 우유 먹으면 배 아픈 친구도 있을 건데 우유도 뭐 아몬드 밀크라든지 종류별로 있을 거예요. 그거 먹으면 되는데 오트밀은 아시죠? 오트밀은 조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무슨 맛은 잘 모르겠지만 오트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 시리얼 아니면 빵, 점심은 샌드위치라든지 문화적으로 전날에 먹었던 걸 점심 도시락에 싸오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카레 이만큼 하면은 그 카레 가지고 다음날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절대 먹다 남은 음식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저녁은 일반적으로 먹는 뭐 스파게티, 햄버거, 뭐 파스타, 뭐 멕시칸 음식, 차이니즈 이런 거 다 먹어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저는 한식을 안 먹으면 연명하기 어렵습니다 있나요? 저는 느끼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괜찮아요? 다 잘 먹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음식이 느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 오히려 뉴질랜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까지는 아니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분들이 인도 이민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음식이 다 타지마할 음식들인 거예요. 막 향신료 세고 막 커리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그거 얘기해갖고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바꿔주셨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어머니가 그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딸에서 그 어릴 때부터 채식만 해온 거예요. 근데 이 호스트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게 또 부딪혔었는데 그것도 얘기해가지고 야채 먹을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불편한 거 생기면 절대 참지 말고 우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홈스테이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친구들 홈스테이를 비교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그 부모님을 비교하지 않잖아요. 니네 부모님 뭐 어디 다니 뭐 차가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막
야, 니네 호스트는 뭐 디젤이냐 뭐 니네 지금 벤츠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거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can I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면 하라고 그러고 안 되는 거면 sorry 그러실 거예요. 그거 따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에서 절대로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네, 그거 명심해 주세요. 방에서 절대로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애완견 키우는 댁들은 특히 더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않아주시고 일찍 잘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 6학년 2학기 때문에 일찍 자는 대신에 일찍 깹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생활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생활하고 오면 한국에서도 잠시 동안 그렇게 된다. 네, 그걸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호스트 보마님이 교육상 네가 돈 한 번 직접 내봐 그래서 돈을 낸다거나 식사 비용을 지불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커버를 해드리고요. 실제로 그 비용들은 다 호스트 보마님 부담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혹시 그렇게 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하나 더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괜찮으신가요? 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주 좋은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진행되는 그 학교 이름은 타카푸나 노멀 인터미디어트 스쿨이라고 이런 학교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문자로 한번 보내드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2월 1일 출발 일주일 정도 전에 부모님들 연락드려가지고 인사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학교 이름도 알려드리고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오클랜드 북쪽의 노스쇼라고 하는 타카푸나라는 그 도시에 있는 학교인데 굉장히 좀 학교가 좋은 학교세요. 그 아이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학생들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좀 명문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거를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세요. 그래서 그런 교복 같은 거에 대해서 규율이 좀 세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만 그만큼 학교 퀄리티가 좋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의 퀄리티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더 잘해줄 거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영어로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다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딱 명심해 두 가지만 딱 명심해 주면 돼요. 우리 한국 친구들끼리 붙어 있고 한국말 쓰지 않기, 무조건 영어를 쓰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지 않기. 그거 두 개만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현지 애들은 뭐 하는지 보면 돼요.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6학년 학생들은 중2 거 벌써 배우고 있죠? 거기 우리 한 세 자릿수 곱하기 계산기 없이 하잖아요. 쓰러집니다. 막다 천재라고 그래요. 네. 거기는 계산기 없으면 2 더하기 2를 못해요. 네. 계산기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서 수학은 아주 가소로울 거예요. 근데 수학을 벗어나면 다 어렵죠. 다 한마디도 모르죠. 그래도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구나. 이 친구들은 내 나이 또래 이런 친구들은 이런 걸 배우고 있고 그거 배우라.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그 단어 배워서 버디한테 써보고. 자, 우리 친구도 버디를 다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버디들이 어떤 식으로 뽑히냐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요. 우리 이제 한국 친구도 오거든. 참고로 이 학교에 한국 학생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캠프로 온 친구들은 들어가요. 유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볼런티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같이 버디로 엮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학생들은 영어도 못하는데 남자애랑 이렇게 막 하면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걔랑도 버디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 돼요. 이 버디가 뭐 나의 귀속된 게 아니에요. 얘랑만 지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반 친구들하고 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버디가 엄청 스포티한 걸 좋아해가지고 가서 놀자 그러는데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얘기하고 싶은데 수다 떨고 싶은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상의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반에는 한국 학생을 3명씩만 넣는데 간혹 모든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6명이 한 반에 모여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수업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해서 보통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학교에 남아있지 못해, 거의 교실에 남아있지 못해요. 나가 놀아야 돼요.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하면 되는데 남학생들 특히 그쪽 친구들이 워낙 착하긴 하지만 갑자기 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너 코리아에서 왔다며 사우스야 노스야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뒤로 김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야. 나는 김정은 모르는데 그렇다고 야 남이 감히 나 노스라고 그래 이러면서 주먹으로 정의 응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기분 나쁜 거가 좀 생겼다. 선생님한테 얘기해. 우리 여학생들은 막 우리 한국 친구들 이렇게 붙어 있다가 같이 팔짱 끼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중학생들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렇게 화장실을 왔다가 종이 쳐버린 거예요. 고민을 잠깐 했대요. 복귀를 할 것이냐, 투어를 떠날 것이냐. 근데 복귀를 안 하고 자체 캠퍼스 투어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몰래 그 체육 기구들을 넣어놓는 이게 창고가 있었는데 이게 밖에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열리는데 안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갇혀버린 거예요. 1시간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찾고 난리가 났는데 경찰을 부르니 많이 했는데 거기 직원분은 청소부한분이 얘네가 있는 걸 찾아서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숨거나 혼자만의 투어를 떠나거나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는 항상 근데 어린 친구들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남학생들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고 뭐 응침을 날린다든지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 아시겠죠? 좀 응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학교 생활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 걱정되거나 궁금한 거 있나요? 없나요? 괜찮아요? 수민이? 괜찮아요? 쉬는 시간이 몇 분 정도? 시간이 중간에 티타임처럼 있거든.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심시간은 의외로 좀 짧아요. 1시간씩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펌북이라고 해서 저희가 숫자책을 공항에서 다 나눠드릴 건데 이것도 역시나 호스트 가족들하고 대화를 틀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학교 숙제와 별도로 열심히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싶어도 막 숨기고 별 난리를 치는데 안 됩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자, 25페이지 보시면 참가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10번 꼭 읽어봐 주시고요. 거기 제일 위에 밑줄 친 부분 뭐라고 되어 있죠? 지연이가 한번 밑줄 친 부분만 읽어줄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인솔 선생님한테 어떤 일이라도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해도 되긴 하지만 시차도 있고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부터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홈스테이 가정 일정이 우선이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그 액티비티를 가는데 호스트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어디 가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싫어요. 저는 유니버스 애들하고 액티비티 가고 싶으면 이 얘기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일정이 먼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부모님하고 인솔교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 뉴질랜드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미국하고 달라요. 근데 최근에 호주에서도 본다이 비치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뉴질랜드도 실제로 총기가 소유가 가능한 나라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자유롭진 않아서 위험한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어떤 일이 있냐? 아주 학교 근교에 호스트가 배정이 되면 걸어서 등하교 하는 일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안전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애들끼리 우리 애 혼자 막 등하교 하는 일도 있어요.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래도 단독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밤에 집에 가서 요새 많이 먹었더니 배도램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산책을 좀 다녀와 볼까? 이러고서 갑자기 산책을 혼자 나간다더니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집안일 도와드리는 거 일반적이라는 건 집에서 뭐 재활용을 분류한다든지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같이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설거지를 시키고 이러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홈스테이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액티비티가 재밌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희가 무슨 박물관도 가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액티비티 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두꺼운 글씨로 민간 외교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2월 1일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가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고 가슴에 태극기를 새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너무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26페이지 넘어가면 제 위에 절대 욕을 하지 맙시다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은 감탄사를 개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말도 하지 않는 걸로 이거는 우리 친구들끼리 한국말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욕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어떤 친구가 질문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친구들끼리 뭉쳐서 영어로만 얘기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모여 있어도 돼요. 어차피 뉴질랜드 친구랑 같이 있을 거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 중간에 영어는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근종이가 한번 읽어볼까? 거기 영어 부분만 읽어줘. Please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I am sorry.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요것만 가서 진짜로 써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주시면 thank you, 잘못한 게 있으면 sorry, 그럼 끝이에요. 영어권에서는 please는 매직 월드라고 해요. 마법의 단어.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하면 다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막 무슨 곰탕 please 이런다고 곰탕 주시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서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이소 선생님 얘기 잘 들으시는데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짐을 들고 타서 선반 위에다가 짐을 올리는데 그 짐이 무게가 좀 있는 거를 내가 중간에 뭐 일기를 써야 돼가지고 끈에다가 이거 도저히 못 꺼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절대 꺼내지 마세요. 승무원을 불러서 꺼내달라고 하세요. 그걸 괜히 여러분이 끼기내고 꺼내다가 앞승객 목 위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꼭 명심해 주시고 비행기는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막 다닌다든지 앞자리 바로 차다든지 이런 일은 안 하도록. 그리고 도로 차량 용식 여러분들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주차장에서 우리 딱 액티비티 하려고 이제 내려가지고 자 이제 가자 하는데 막 도착했다고 막 신나서 뛰어나가고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엄청 혼내실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귀국 조치 사유 보시면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혹시 열린 친구 있나요? 여기 뭐 6학년 이야기 때문에 담배 피는 친구 없을 것 같은데 전자담배 안 됩니다. 그거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폭행 안 되고요. 선물 여러분들 자기 선물 살 때 너프건은 사지 말아주세요. 너프건은 총모양이라 가지고 생활에서 자꾸 걸려요. 검색해서 걸려서 맨날 불려가야 되고 누구 와서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8페이지 서약서는 이따 나가시기 전에 제출해주고 가시면 되시고요. 29페이지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를 저희가 이제 첫 사진이 올라가면 제가 부모님들께 네이버 카페 주소를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네이버 계정만 있으시면 바로 이렇게 가입하셔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진은 저희가 일정이 있으면 매일 올라갈 거고 주말 제외. 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2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실 거라 꼭 닉네임을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해주셔야지 뭐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조자령 뭐 가을 아침 이런 거 해주시면 저희가 매칭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고 조부모님께 보내드려도 됩니다. 근데 조부모님께도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거라 돌아와서 앨범을 다 만들어서 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앞머리가 잘 안 말리면 사진을 못 찍습니다. 다 괜찮은 거죠? 사진 뭐 안 찍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잘 찍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잘 돌아오면 저희가 이제 보셨던 카페에 후기를 작성할 수 있게 게시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후기 남겨주시면 그게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저희한테 소중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사전 용어는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고 맨 뒤에 영어 표현도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여기 그 OT 자료실에도 같이 보내드렸어요. 이 정도만 준비를 해서 가시면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부탁드린 거라 이 자료집 읽어보시면서 표현들도 꼭 한 번씩 읽어봐서 현지 가서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수미. 그 친구랑 사진 보낼 때 약간 그럴 때는 핸드폰 문자로 꺼내서 쓰면은
어떤 사진 보는 게? 풍경 사진 액티비티를 담은 거라든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을 찍고 싶다고.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고 핸드폰 잠깐씩 사용. 그거 그런 경우는 선생님 걸 빌려서 찍어. 그러면 선생님이 너한테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도 혹시 거기서 내가 이 장면을 목숨을 걸고 기록을 남겨야겠습니다.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찍어서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어머니. 핸드폰을 다 네. 수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로밍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로밍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심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회 가셔서도 또 나중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보시면서 곱씹으시면서 또 생각나시는 거 물어봐 주시고 2월까지 시간이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기 전에 막 넘어져서 턱 깨진 친구도 있었고요. 독감은 일상 다반사였는데 건강 잘 챙기고 안전하게 계시다가 2월 1일 날 인천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설문지랑 서약서는 가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여권 가져가시는데 아직 안 내셨으면 끝에 내주고 가시면 되시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2월 1일에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